제가 이 시간만을 오늘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낮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담겨있다. 정체 불명의 차트에서 정체 확실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미스터리 차트 세 번째 시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오픈도어 저희가 말했었고요. 2편에서는 알파벳을 다뤘습니다. 1편에서는 중소형 종목, 초소형 종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2편에서는 빅테크 종목을 다뤘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중소형 종목으로 넘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다루는 게 또 전 재밌더라고요. 남들이 잘 말하지 않은 종목 말하는 거. 그래서 약간 선구자 코스프레 하는 거. 기대가 이런 거 됩니다. 재밌더라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미스터리 차트의 주인공 그 차트를 보여주세요. 굉장히 그냥 전형적인 기영이 머리 차트네요. 기영이 머리 차트고 그래도 전반적인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우상향 그래프를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어제까지의 차트입니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를 찍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52주 신고가를 전날 네. 경신했습니다. 전날은 약간 약보합으로 마무리했는데 최근 들어서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트만 보면은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제가 힌트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한번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대학 캠퍼스. 에? 두 번째 힌트, 스위치.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세 누르는 번째 스위치인가? 힌트, 쌩임. 힌트가 뭐지? 굉장히 어려워졌죠? 예.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스터리 차트에서 힌트를 너무 쉽게 드려가지고 네. 다들 너무 빠르게 맞추시더라고요. 대학 캠퍼스? 근데 스위치? 선생님이야. 근데 스위치 쉽지 않죠? 야, 이건 댓글로 한번 좀 맞춰주시고. 어렵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창에 약대생님은 버티브, 제가 또 버티브 얘기 원체 많이 하다 보니까 유니꾸님은 뉴스케일 파워 SMR이죠. 또 나와 있고 뭐 역시 또 댓글로 저희 이 차트의 주인공 종목이 과연 무엇일지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좀 댓글이 딜레이가 있어서 네, 곧바로 맞아요. 저희는 갈 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의 주인공은 오클로입니다. 야. 오늘 제가 미스터리 차트 주인공으로 들고 온 종목은 오클로입니다. 왜냐? 지난주에 오클로 상승률이 미쳤어요. 아니, 엄청 많이 갔습니다. 맞아요. 오클로가 지난주 전날까지 해서 주당 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초 YTD 기준으로 해도 100%를 넘겼습니다. 상승률을 지금 30달러, 20달러 후반대에서 30달러 부근에서 올해 거래를 시작했었거든요. 미쳐버린 최근 주가의 오클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클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오클로는요, 폐핵연료 기반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기업이고요. 2013년에 오클로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힌트에 대학 캠퍼스를 넣어놨냐? 오클로가 SMR 개발하고 있는 그 사이즈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극소형 SMR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이, 너무 꼬았다. 이 정도는 꽈야 우리 아니. 미오라 시청자분들이 워낙 지식이 많으셔가지고 네, 이 정도는 꽈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SMR을 극소형으로 만들고 있다. 이 참고로 프로젝트명은 오로라입니다. 이름도 이쁘죠. 오로라. 좋네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올트만 CEO가 초기부터 투자한 곳으로 아주 잘 알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에 선생님을 넣어놓은 거예요. 샘. 아이, 저기요. 난이도 이 정도는 저기요. 올려놔야 우리 미오라 시청자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로 호주 약대생님이 히트 이해한 건다고 지금. 제가 지금 하나 다 풀어드렸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미증시에 상장된 지는 되게 신생 기업이에요. 이제 막 1년하고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증시에서의 역사는 좀 짧은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오클로의 차트를 우리가 분석해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음에도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차트의 변동성은 대단했거든요. 네. 자, 곧바로 역사를 파헤쳐 보도록 하죠. 24년 5월 10일에 미증시에 데뷔하는 오클로입니다. 스펙 합병 방식으로 상장이 되었는데 첫 거래일 오클로가 54%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거의 다 뱉었어요, 공모가를. 네. 절반을 뱉었는데 이게 왜였냐? 첫 번째, 스펙 합병 방식의 상장 방식이었기 때문에 재료가 이미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장하니까 재료가 소멸됐다. 이러한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로 상장할 때
평가받았던 기업 가치가요 11억에서 14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오클로는 그리고 지금도 오클로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기업이에요. 맞아, 매출이 별로 안 나오고 제로예요, 있는 제로. 거거든요. 네.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아직까지. 우와. 근데 이런 초기 스타트업한테 기업 가치 11억 달러, 14억 달러? 이게 말이 되냐? 오버밸류에이션 논란이 첫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 계속 나옵니다. NRC가 아직까지 오클로에게 이 원자력 운영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집니다. 아니 상장했는데 그리고 원자력 기업인데 승인도 못 받았어? 그럼 너네 돈 어떻게 벌라고? 이러한 우려가 시장에 퍼졌던 것이죠. 물론 에퀴니스나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같은 뭐 에너지 기업들 또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상장 직후에 54% 급락했고요. 곧바로 기어다녔던 주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등의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2014년 반등의 시그널들이 나타나는데 우선 미국 에너지부와 MOU를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개발 후보지, SMR 개발 후보지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제 두 번째 힌트가 왜 스위치였는지가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인 스위치와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썰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고객사가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M7 기업들이 지금 이 스위치의 고객사들입니다. 든든한 기업이었네요. 오클로가 이 스위치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썰이 들리니까 곧바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대결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할 때가 이때쯤이었는데 양측 모두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부터 SMR 또 원자력 에너지 쪽 종목들이 조금씩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11월부터 이제 갑니다.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그 썰로만 들렸었던 스위치와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요 12기가와트. 이거 미친 겁니다. 초대형 계약입니다, 진짜. 보통 저희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비교할 만한 대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글이나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정말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뭐 원자력 에너지 또는 다른 에너지 기업들과 전력 공급 계약 맺었다 하면은 보통 3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 정도예요. 그럼 평균을 대폭 웃도는 네, 4배를 3배, 웃도는 4배 정도 웃도는 네. 거죠.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스위치와 체결합니다. 물론 NRC 원자력 규제 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제 유효한 계약이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원전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한 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 이건 뭐가 있다. 이건 이 기업에 뭔가 있다. 이러한 기대심이 제대로 터져버린 거리죠. 그리고 이런 모멘텀과 함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오클로에 대해서 원자력 르네상스의 대표 주자다. 엄청난 호평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오클라의 주가가 폭등해버립니다. 15달러 수준이었거든요. 5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200억 아니고 300억까지 간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저 시점까지도 매출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없어요. 오클로는. 말씀드리겠지만 오클로는 지금도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참 오클로 기업의 특이한 점이자 좀 슬픈 점이기도 하죠. 우려되는 점이기도 하죠. 약간 미래를 먹고 사는 기업이군요. 네. 근데 급등이 있다면 뭐가 있죠? 급락도 있죠. 조정이 옵니다. 역시 매출이 없으니까. 조정이 한번 시게 왔습니다. 50달러에서 55달러 선에서 25에서 30달러 선까지 60% 급락을 해버립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이게 왜였냐? 첫 번째 1월쯤이었습니다만 딥시크 쇼크가 1월에 한 차례 왔었습니다. 이때 이제 초대형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버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뭐가 있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억나실 겁니다. 일부 데이터 센터 부지에 대한 임대 계획을 축소하거나 취소했다는 보도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버블이 불이 붙었죠. 오클로는 결론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에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기업이니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초대형 2위 클라우드 기업이 데이터 센터 임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오클로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뉴스케일 파워와 같은 다른 원자력 기업들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발표, 2024년 연간 실적이 공개가 되는데 순손실이 증가한 거예요. 돈은 못 벌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돈은 못 벌어요. 근데 손실은 더 증가했어. 이게 뭐야? 돈은 못 벌고 있는데 지출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인즉슨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과하다는 우려가 더더욱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이 와중에 샘 알트먼이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까지 해버려요. 맞아요. 제가 요건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는 불확실성 악재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천장 뚫습니다. 지금은 미쳤어요. 주당 75달러까지 갔습니다. 미쳐버린 오클로 주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유동성 장세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저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와중에 오클로가 이 기회를 잡습니다. 버티브, 리버티 에너지와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의 이미지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규제 위원회가 등장을 합니다. 오클로 SMR에 대한 사전 허가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내요. 이게 사실 또 오클로의 주가를 붙잡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렇죠. 근데 사전 허가는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동력이 되었고요. 또 미 국방부와 파일럿 발전 계약 협상 진전이 됐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모멘텀이 추가로 작용됐고 덕분에 지금 오클로의 주가는 거의 52주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클로 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 시점에 오클로가 미국 공군기지 부지에다가 맞아요. 실제로 SMR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주가를 같이 밀어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지금의 하락세는 뭐 일부분 뭐 차익 조정이 오는 실현 매물, 거죠. 뭐 조정이라든지 그 정도로만 보아도 되겠네요. 이 차트에서 조정이 안 온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벌벌 그렇죠. 떨립니다. 오늘은 4.6% 정도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오클로입니다. 별다른 개별 이슈는 없었습니다. 오클로 관련해서. 자, 이제 오클로의 역사를 알아봤으니까 오클로의 현재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타임라인을 통해서 가거든요. 오클로가 왜 주목받냐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돈도 못 벌어요. 맞아요. 상용화 승인도 못 받았어요. 매출이 0원이야.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어. 근데 왜 다른 SMR 기업들, 원전 기업들 많은데도 유독 오클로가 이렇게 주가 폭등하고 있냐? 차별성이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오클로는 이 개발하고 있는 SMR 시스템이요. 폐연료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자력 발전에서 고질적인 단점이 폐기물 처리예요. 그렇죠. 폐기물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클로의 SMR은 이 폐기물을 가지고 원자력을 발전시킵니다. 무한동력인가요? 무한동력을 드디어 발견한 오클로일 수도 있겠고요. 어. 정확히 그렇진 않습니다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 저한테 한 40분 드려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독자 노선이 기술적으로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정말 초소형입니다. 말씀드렸죠. 대학 캠퍼스 하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극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100메가와트급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보통 다른 SMR 기업들, 원전 기업들은 막 초대형 데이터 센터, 또 전력망 이런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클로는 되게 하나하나 짜잘짜잘하게 들어갈 수 있는 수요처에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때문에 뭐 데이터 센터 조금 조그마한 데이터 센터라거나 비트코인 채굴, 또 국방기지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 단독 에너지 수요처에 더더욱이 최적화되어 있다. 오히려 수요처가 다양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오클로의 차별성입니다. 댓글창에서 참님이 말이 되나요? 이게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맞아요. 이 재활용인데 오클로는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아까 개발하고 있어요. 뭐 이거 계속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오클로 설명드리고 있지만 오클로는 아직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클로의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강점 바로 샘 올트먼. 샘 올트먼의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샘 올트먼이 누굽니까? 지금 월가를 움직이고 있는 상장 기업이 아님에도 월가를 움직이고 있는 오픈 AI의 CEO 아닙니까? 럭키 머스크죠.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전 오늘도 챗GPT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 걸요. 정말 이 월가의 AI 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오클로의 창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대신 2015년부터 오클로에 전폭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트C 어퀴지션 커퍼레이션이라는 스펙 기업을 만들어요. 이게 왜 만들어진 거냐? 나중에 오클로 스펙 합병으로 상장시키려고 2021년부터 오클로의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야. 2024년에 상장이 됐는데 옛날부터 굉장히 눈여겨봤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샘 올트먼이 이사회 의장에서 2025년 상반기에 사임을 합니다. 의장직에서. 네, 맞아요. 왜 한 거냐? 처음에는 이게 좀 오클로 기업이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오픈 AI라는 걸출한 AI 기업의 CEO입니다. 근데 오클로라는 또 미래가 굉장히 창창한 원자력 발전 기업의 이사회 의장이에요. 이 두 기업이 만약에 파트너십이라도 맺는다, 이해 충돌 문제가 곧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오클로가 나중 가서 다른 기업들과 더더욱이 자유롭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 샘 올트먼이 물러났다는 게 시장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오픈 AI와 대형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샘 올트먼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오클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클로 기업 현재를 알아봤고요. 이제 과거와 현재를 알아봤으면 미래로 가야겠죠. 그렇죠. 앞으로 오클로가 어떨지 긍정과 부정적인 투자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드린 게 사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폐연료 재활용 기반의 기술적 독자 노선이 있다. 그리고 극소형 모듈 설계를 통한 다양한 수요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샘 올트먼이라는 든든한 전주가 있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좀 원활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뭐 기업 자금 펀딩할 때 상당히 많은 투자처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것만 따져 보면은 앞으로 크게 문제될 일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뭐 비즈니스 파트너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위치, 뭐 버티볼딩스, 뭐 리버티 에너지 이런 파트너십들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많이 체결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께 약을 파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수익은 미완성. 제로다. 미완성돼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상용 발전 실적이 없고요. 수익은 물론 시제품 판매도 한 건도 없습니다. 아니 아직 완제품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없어요. 아직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용화 시점이 조금만 지연이 되더라도 투자 심리는 큰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규제 승인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가 지금 내놓은 건 사전 허가이고 공식 허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접근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요 승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속 단계가 좀 미비합니다. SMR의 다른 기업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뉴스케일 파워는 시범 건설이라도 해봤어요. 테라파워는 원자로 착공 예정이에요. 오클로 지금까지 뭐 했냐고. 그러니까 뭐 돈만 받고 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지은 걸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 거냐에 대한 확실한 그림도 없다 보니까 로드맵이 안 나왔어요. 청사진도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너무나 높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다. 이건 역시도 한 가지 더 우려사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들어보면 되게 헷갈리지 않나요? 그렇죠. 뭐 긍정적인 거 굉장히 들으면 좋아 보이고 또 부정적인 거 들으면 또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투자하기 좀 굉장히 애매해 보인다. 댓글창에서도 지금 좀 불안하다 이런 맞아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습니다. 선생님! GPT 선생님. GPT 선생님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술, 정책, 테마의 3박자가 맞아 떨어졌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수익 모델과 규제 승인이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지금 주가가 그리고 단기 과열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네. 때문에 단기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이 왔을 때 오늘처럼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게 바로 이 챔 GPT 쌤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AI와 에너지 수요 대응의 핵심 자산으로서 전략적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면서 오클로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오클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는 우리 형선 MC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 옆에서 계속 들었잖아요. 네. 오클로 좀 어떻게 들리세요? 아니 저한테 갑자기 묻는다고요? 아니 왜냐면 또 의견 중에 이거 사기라는 의견도 많아요. 사실 맞아요. 시장에서. 이거는 사실 뭐 댓글창을 저희가 좀 같이 보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6번 장표 한번 띄워 주시고요. 네. 사실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에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오클로 작전주 아니냐. 네. 그리고 숫자 없이 주가 올라서 주가 조작 종목 같다. 뭐 어떤 분께서는 뭐 SMR ETF 추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ETF를 추천한 것도 결국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추측이지 않습니까? 다른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건실한 기업이라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유디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아닌가 위험해 보인다. 사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승인도 안 됐죠. 수익 로드맵이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승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PER이 높잖아요. 맞아요. 일종의 테슬라 같은 흐름으로 지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있습니다. 플란티어처럼. 유동성 장세니까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제가 미스터리 차트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추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이러한 종목이 최근 들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쯤 또 공부를 해보면서 기업이 또 모릅니다. 맞아요. 오클로가 2025년 12월 말일쯤에 몇 퍼센트 폭등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8번 장표도 한번 같이 확인해 뭐가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분께서 이제 오클로 출신이 미 장관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분이 크리스 라이트라고 맞습니다. 오클로의 이사였던 맞아요. 분이신데 그냥 건치이신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들고 와봤고요. 건치인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또 실제로도 저게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오클로 이사 출신이 미국의 장관이 된대. 에너지부 장관이 된대. 아니, 말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일론 머스크도 도지부 했는데 뭐 안 될 거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지금도 맞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슈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